대림산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축성돼 주로 고려시대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 돌의 크기들도, 성돌의 크기들도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하면서 그리고 틈새들도 좀 많이 벌어져 있고 상당히 급조한 듯한 그런 그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벽에 축조를 했던 그 시대가 어떤 평화롭게 성벽을 축조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그런 시기이기보다는 그 신라 말 고려 초쯤에 그 혼란한 어떤 그 후삼국이 쟁패를 벌린 어떤 그 혼란한 전국에 이 성을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식량을 챙기고 들판을 태우는 산성으로 들어가 적을 방어하는 청야 입보는 고려의 중요 전술이었다. 천연의 요새인 대림산성은 몽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몽골은 고려를 침입할 당시 다양한 대외 원정 경험을 바탕으로 공성전에도 강한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몽골군은 금나라와의 전쟁을 통해 사다리 차인 운제와 성 너머로 돌을 던지는 발석차 등 공성 무기들을 사용하게 됐다. 또 거란, 여진 등 공성전의 강한 정복국의 군사들을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몽고군은 그 청야 입보의 공성전을 전개하는 고려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 그 거란족, 여진족, 한족으로 구성된 그러한 별도의 부대를 확보했으며 특히 그 위구르족, 회족이라고 하는 위구르족의 공성전을 그 공성 무기를 그 만드는 그런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공성 장비를 만들어서 고려를 침공했던 것입니다. 몽골은 서역의 호라즘을 정복할 때 다양한 첨단 무기를 사용했다. 당시 사용한 발화 무기 가운데는 지금의 수류탄과 비슷한 것도 있었다. 몽골군이 점령한 도시의 성벽 근처에서 주로 발견되는 이 무기는 두꺼운 자기로 만들어졌다. 용기 안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점화선을 넣은 뒤 불을 붙여 던지면 폭발이 일어난다. 어른 주먹 정도의 크기지만 그 위력은 컸다. 그러나 고려 역시 계속되는 전투를 통해 몽골에 대항한 승리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안성의 죽주성. 1236년 안성의 백성들이 몽골군의 공격을 15일간 방어해서 격퇴한 곳이다. 당시 죽주성 방호별감 송문주 장군은 몽골군과의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군 공성전의 특징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죽주를 통한 승리의 경험은 중앙에서 파견된 방호별감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퍼져나갔다. 고려 정부에서 파견한 방호별감 송문주 장군을 중심으로 지방관리 그리고 지방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승리로 이끌어낸 훌륭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전투는 후에 충주 지역에 처인성 전투의 주역인 김윤우를 파견하여 그곳 지역을 관리하고 통할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몽골군의 공성에 대항한 고려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서양식 석궁과 유사한 쇠뇌.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쇠뇌가 발달돼 있었는데 특히 고려는 쇠뇌 부대를 따로 운영할 정도로 쇠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 쇠뇌의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 기계식 활인 쇠뇌는 일반 활에 비해 대단히 명중률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성곽전이 중심이 되는 그 대몽항쟁에 있어서 이 쇠뇌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이 쇠뇌는
적에게 은폐, 엄폐된 곳에서 적을 명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곽전에서의 쇠뇌는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조작이 간편하고 매복전에 유용했던 쇠뇌. 성에 입보해 장기간 항전한 충주 전투에서 쇠뇌는 유용한 무기로 사용됐을 것이다. 그리고 충주에는 쇠뇌와 같은 철제 무기를 제작하는 고려시대 대규모 제철단지가 있었다. 다인철소라고 알려진 고려시대 제철단지의 유적이 충주 첨단지방 산업단지 발굴을 통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인철소는 고려시대에 전문적으로 철을 생산해 정부에 조달했던 지역이었다. 이번 발굴을 통해 발견된 외형이 남아있는 야철로 유적. 야철로란 철을 재련하는 일종의 용광로 시설. 과거에는 야철로를 부숴가면서 철을 재련했기 때문에 그동안 외형이 남아있는 야철로의 유적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야철로 주변을 덮고 있던 엄청난 양의 검은색 석재. 이 석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 석재와는 다른 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석재는 다인철소로 추정되는 충주시 이류면 전체 35개 지역의 지표면에서 쉽게 발견되고 있다. 이 석재가 바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찌꺼기인 슬래그, 즉 강재인 것이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대략 그러니까 그 15톤 덤프 트럭으로 한 6대 분량 이상의 그 슬래그를 걷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 슬래그의 양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야철을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야철 로고가 한 100여 개 정도에서 있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의 슬래그 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보면 지금 현재는 한 기만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과거에는 이 주변 지역에 약 100여 기가 넘는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야철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인철소는 오늘날 포항제철과 같은 대규모의 제철 단지였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원나라는 충주에서 환도 1000자루를 만들어 보낼 걸 고려에 요구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몽고에서 환도 1000자루를 요구를 하고 있고 이 환도 1000자루를 충주 다인철소에서 생산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충주에서의 그 칼이 몽고의 칼보다 질적으로 우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이러한 그 질적인 우수성 때문에 충주는 몽고하고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인철소민들은 신분상으로 천민에 가까운 계층에 속해 있었다. 소라는 구역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부역에 매달려 아무리 일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관직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전쟁까지 겹쳐 그 부담과 고통이 몇 배로 늘어나 있었던 것이다. 김윤후는 이런 백성들의 불만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